안녕하세요. 현지 유학생과 직장인이 전해주는 팟캐스트 독일에서 일어나는 Wake Up in Germany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3년차 회사원 흉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생활 8년차 대학생 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는 해외 취업 다음 시리즈로 찾아왔어요. 이번 편에서는 제가 독일 해외 취업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짧고 간략하면서도 확실하게 기본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 네, 용진님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돼요. 네. 네. 저도 이제 쿄가님이 알려주시면 그렇게 해서 직업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융진님은 그래도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시고 여기서 학사 졸업할 예정이시니까 아마 저랑은 좀 방법이 다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봤을 때 저는 주변에 취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생각이 없이 졸업을 한 상태여서 자격증도 없고 독일어 그나마 잘하는 게 독일어였는데 네. 독일어 조금 잘하는 걸로는 학사, 동문학과 학사라는 뭘 할 수 있는 게 또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이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그 한국에 있는 회사로 지원을 했을 때 다 서류 광탈한 다음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오스트리아로 도피 워홀을 갔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도피 워홀에 대한 한탄과 서러움을 담은 에피소드를 또 찍었었어요. 용진님이 인터뷰해 주셔서. 네, 그걸 한 2편 했죠. 네, 서름이 담겨서. 그거 한 2편 했는데 40분씩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나 이제 멍해가지고 너 듣는 것만 해도 힘들다. 혼미했죠. 용진님은 이렇게 막 듣는데. 네, 굉장히 혼미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얘기만 했었어요. 네, 그 오스트리아 워홀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도피로 워홀을 온 거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돌아가는 거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오는 네. 거 결정하는 게 제일 쉽고. 네. 그러니까 엄청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거는 네. 가면 뭔가 있겠지라는 그쵸. 일말의 희망이 있는데. 네, 돌아가겠다는 거는 네. 뭔가 실패하는 것 같아. 모두 다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리고 한국에서 서류 합격조차 못해서 워홀을 간 거였는데 워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국 가면은 그 다음 또 뭐가 되지? 하는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워홀지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그러면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로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취업 준비를 그때부터 해외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한테 울면서 취업 준비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나 다 잡고 울었고 그때가 정말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사실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일지 알고 있거든요. 전 이직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어려웠던 거는 취업 정보가 굉장히 많고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네. 정말 기초부터 알려주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너무 간단한 거 알려주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냥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져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용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독일에서 해외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우후, 좋은 질문. 네. 네, 제가 한번 잘 대답을 해볼게요. 제가 얼마나 알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정말 간단한 단계가 있어요. 네.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력서를 쓴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몸을 독일로 가져온다? 되게 말이 이상한데. 좋은 대답이었어요. 좋은 대답이었는데 제가 원한 거는 네. 취업 공고를 확인해야죠. 네. 왜냐면은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를 쓰려면은 어느 직종과 직무 거기 해당 회사에 맞는 거를 맞춰서 써야 되는데 공고 올라오는 걸 보면은 해당 직무 회사들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고는 보통 베를린 리포트 그거 많이 봤어요. 베를린 리포트에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거기에 공고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트라 코트라. 카페. 그건 카페에 올라와요? 네, 코트라 오. 그 유럽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 원래 제가 지원할 때는 독일 관련된 카페 자료만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유럽 전체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코트라에서 하는 월드잡 플러스라는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네, 그거 사실 월드잡 처음 들어봐요. 그런데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사이트일 거예요. 제가 잠시 후에 그 각자 사이트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다 설명드릴 거예요. 월드잡은 그럼 한국어로 뭐 써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인 거예요? 한국에서 지원하는 사이트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을 주선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굉장히 좋은 정보도 많이 있는 사이트거든요. 네, 처음 봐요. 네, 처음 그래서 들어봐. 여기 통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또 한국어로 다 지원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처음부터 현지 홈페이지, 현지 잡 관련된 홈페이지 찾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공고를 확인한다. 네, 죄송해요. 공고를 확인하는 거군요. 네. 그다음 용지님이 해주셨던 이력서를 작성한다. 이력서를 작성한다. 네. 그리고 제출해서 네. 세 번째 면접을 보고 네. 네 번째 면접 볼 때 뭐 독일에 없어도 괜찮은 건가요? 면접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부분이 회사에서 독일에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긴 해요. 그럼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 몸을 독일에 가져온다가 괜찮은 대답이었군요. 근데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직 계약서도 안 받고 취업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독일로 몸부터 가져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일로 워홀을 가시기도 하고 네. 저처럼 오스트리아 가시는 분도 있을까요? 오스트리아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 네, 어쨌든 한국에 있는 것도 괜찮지만 몸이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주재하는 곳과 가까워질수록 약간 조금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일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만 해도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지원을 하니까 회사에서 이력서 받자마자 바로 그냥 전화부터 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쵸. 유럽 간 국가끼리 그냥 유선 전화로 그냥 전화 막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저한테 일단 대뜸 전화부터 하신 거 있죠? 대뜸 이력서 잘 받았다고. 경가님 어디 사시는가요? 아니, 지금 그 어디 계세요? 주소랑 제가 네. 오스트리아에 있는 현지 호스텔에서 일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전화는 뭐냐면 네. 딱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자기소개서를 너무 잘 써서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네. 약간 어디 독일에 있는 물류 회사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지원했을 때 여기 아는 사람 있냐, 요새 관련된 일하는 사람 있냐, 네. 이런 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저 자기소개서 너무 궁금하네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너무 잘 썼다고 칭찬을 들었는데 너무 궁금하네. 그냥 아주 베이직 기초에 충실한 진짜? 자소서입니다.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냥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물류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순 없죠. 썼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주셔서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럴 그래서 수는 정말 없죠. 너무 감사하다. 네. 그냥 그 생각을 많이 자료 조사 많이 해보고 이렇게 썼다. 그랬는데 그분이 일단 알았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고 있지 않대요. 에? 정말 그냥 궁금해셔서 전화하셨나 봐요. 근데 네? 이게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 텐데 바로 옆 나라에 있으니까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바로 그냥 전화기 딱 들어서 이렇게 다이얼 눌러서 그거를 전화하신 것 같았어요. 뽑지도 않는데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다는 게 너무 웃긴데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가 사람을 뽑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 뽑게 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연락 안 주던데요. 연락 안 오더라고요. 아쉽다. 그래도 제가 좋았던 거는 그나마 오스트리아에서 힘들었지만 어쨌든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연락을 쉽게 주셨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했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회사도 보통 한국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화상으로 면접을 봐요. 네. 스카이프 같은 걸로. 네. 그런데 저한테는 다들 그냥 전화로 바로 거시더라고요. 그냥 딱 네, 그냥 화상보다 그분들도 그냥 네. 전화 거는 게 편하시니까. 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약속 잡는 것도 전화로 네. 그리고 면접도 전화로 봤어요. 오. 신기하죠? 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오스트리아
라서 전화로 하는 경우는 없고 네. 독일에서 워홀 하다가 인턴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정직원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분들 계셨고요. 네. 그런 분들은 직접 가서 직접 면접을 보죠. 근데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독일에 있는 회사로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이메일로 약속을, 그러니까 1차 서류 합격하면 이메일로 약속을 잡고 네. 그다음에 화상으로 면접을 봅니다. 네. 그게 이제 기본 루트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화상 면접 보고 계약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정이 된 다음에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약간 너무 불안하다 네. 하면은 한국에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찾는 것보다 네, 일단 모든 게 확실해지고 나서 네,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덜 네.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쵸. 이게 사람 환경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사실 취업 준비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왜요? 독일, 왜요? 왜냐면 사실 자격증 따야 되는데 네. 언어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거 비싸죠. 한국에서는 사실 스펙이 되게 중요한데 언어 자격증 영어만 해도 학원도 다녀야지 자격증 비용도 비싸지 그거 한 번에 붙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독일어 자격증도 금액이 되게 비싸고 학원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컴퓨터 자격증이나 뭐 관련 대외 활동 그리고 스터디 네.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할 게 많고 네. 사실 저도 취업을 그렇게 오래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워홀을 도피오를 간 거라서 저도 정말 잘은 모르는데 네. 그냥 그때 제가 졸업하고 돈도 없는데 영어 학원비를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서울 살고 있지 않았어가지고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제가 살던 데서는 지방이라 가지고 학원 찾기도 마땅치도 않고 네. 그래서 이렇게 선뜻 또 독일로 워홀을 간다는 게 우리는 이미 독일 와 있으니까 독일을 몸 가까이 오면 된다고 하지만 그러게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되게- 굉장히 힘든 결심이고 되게 바보 같은 대답이었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확률이 좀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만약에 여건이 안 되면 한국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냥 본인 환경과 그런 걸 고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조언이네요. 네. 진짜 겪어본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네, 그리고 조언인 것 겪어본 같아요. 사람이고 제가 일하면서 한국 회사에서 1년 8개월간 일하면서 네. 고객 회사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금씩 만나뵈서 저 인터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약간 케이스를 안다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저처럼 저는 오스트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화 받아가지고 바로 면접해서 바로 계약서 받고 왔습니다. 이러면 사실 그 취업하려고 오스트리아까지 가야 되나?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취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목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니었어요. 네. 돈을 위해서 취업을 하는데 취업하려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취업 준비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돈을 벌려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뭔가 반대가 돼버린 그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그리고 서류 계속 탈락하니까 면접만 가도 어떻게 좀 으쌰으쌰 열심히 해보겠는데 서류에서 떨어지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네, 그러면 제가 영어 자격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영어 말도 못했고요. 영어를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자격증이 중요해요. 다들 대학생 때 이미 토익 자격증은 기본으로 따고 졸업하는데 독일 근데 여긴 독일이잖아요. 보통 한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로 한국인 회사로. 그리고 또 제가 독일에 대한 깊은 뜻이 있지 않는 이상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 한국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쵸. 여기 오기 전에 경력 쌓고 하면은 이직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경력이 있으면 언어가 조금 부족해도 언어에서 오는 그 힘듦이 조금 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로 바로 해외 취업을 했을 때 물류 회사로 취업을 하는 바람에 네. 물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독일어 실력 채 안 쓰긴 했지만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실력이거든요. 아예 그 언어로만 새로운 분야를 배우기에는. 근데 다행히 독일인 사수가 굉장히 좋은 분이셔서 정말 스트레스 안 주시고 정말 되게 인내심 있게 많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류 분야에서 무사히 버틸 수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던 게 네. 사수가 독일어로 알려줘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있어서 네. 그거를 한국어로 찾아봤는데 네이버 사전엔 물류 전문 용어라서 당연히 안 나오고요. 영어로 찾아가지고 그거를 한국어로 또 찾아서 한국어 설명을 찾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독일어를 몰라서 그쵸? 영어로 찾았는데 찾고 한국어로 찾고 한국 설명을 찾았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그 한국어로는 자주 찾지 않는데 독일어 모를 때 가끔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네. 이해하는 경우가 가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설명이 네. 좀 더 잘 돼 있긴 해요. 네, 쉽게. 영어로 잘 되어 있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다? 제가 영어도 못했다.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네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면접을 보고 오시면 마지막으로 네. 독일행 비행기를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기를 산다.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르는 게 생기면 인사팀에서 이런 걸 되게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오. 그래서 한국 회사가 저는 사실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물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회사 문화가 싫어서 해외 취업을 하려는 것도 있지만 바로 해외 취업을 하기가 사실 바로 해외 취업으로 현지 회사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현지 회사도 사실 외국인을 채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 올 때는 한국 회사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좀 경험을 쌓고 네. 뭔가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면서 그쵸. 독일어도 늘 수 있고 그쵸. 나에게 별전 가능성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물류도 많이 더 배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도 은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엄청 날 서 있지 않고 조금만 가면은 아닌가요? 조금만 가면 한국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저는 네. 부서에 제가 유일하게 한국인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직한 곳에는 제가 있는 지점에는 저만 아예 한국인이거든요. 인사팀에도 한국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 없어요. 회사에? 네, 아예 없어요. 지금 이직한 회사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직하면서 인사팀에서 서류 준비를 너무 잘 못 해준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 아는 게 좀 별로 없으니까. 아는 그러니까 것도 없으니까 제가 다 외국인. 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거 전에 첫 취업할 때 한국 회사에서는 알아서 내가 묻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다 알아서 제출하면 돼요 하고 준비해줬던 건데 이제는 제가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경험이었네요. 네,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회사 경험이 한국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에서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되게 더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 한국에는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네. 뭔가 진짜 엄청난 도움이 필요할 때 그쵸.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네, 점에서 제가 좋지 않나. 독일 와서 뭔가 질문을 할 때 항상 느끼는 게 네. 몰라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뭘 모르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네. 근데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를 영어나 독일어로 질문해야 된다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더 이상하게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력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제 독일에서 만난 제 친구들 중에는 네. 그 자기 유럽 친구들도 있고 아시아 친구들도 있거든요. 다 자기 국가에서 경력을 굉장히 많이 쌓아서 네.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초청을 받아서 오거나 아. 모셔져 온 거죠. 아.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 해서 독일로 지원을 해가지고 돼서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 배우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경력직이고 이미 이 분야를 잘하니까 네. 언어나 그런 비자 관련된 것만 조금 부수적으로 해결하면 네. 업무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물론 힘든 일은 많지만 네. 저에 비교한다면 네. 저는 언어도 그래도 꽤 미숙한 상태였고 그리고 비자도 이제 이 HR 인사팀 도움으로 해결을 했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업무 배우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외국어로 해야 됐으니까 네. 더 힘들었겠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충분히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회사 혹은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회사에 취업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사실 저는 경력을 쌓고 오는 게 그러니까 물론 또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가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경력을 쌓을 수 있으면 쌓고 오는 게 좋을 수 있다.
네, 좋을 수도 있다. 여기 와서 만약에 언어가 미숙한 상태로 새로 배우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서 쌓은 경력으로 그 경력으로 독일 와서도 그 경력직으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좋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덜 힘들 것 같아요, 심적으로. 네. 그러면 제가 아는 내용이면은 그 그러니까 잘 모르는 언어로 들어도 이해가 금방금방 되거든요.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쵸. 근데 저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단어고. 진짜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었어요. 오후. 네. 그래서 한국에 계시면서 사실 한국에 있는 회사, 독일에 있는 회사들한테 이렇게 다 지원을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저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그냥 가망성이 없다. 네. 가망이 아예 없다 하시면 네. 그냥 독일에서 아무거나 공고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직종 지원하시면 돼요. 네, 그래도 좀 언어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쵸.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기는 조금 외국. 네, 언어는 뒷받침 돼야죠. 네, 어느 안 그러면 정도. 서류에서 통과를 못해요. 아. 근데 네. 그래도 막 한국처럼 막 토익 자격증 만점 막 이렇게까지 언어 자격증이 있지 않아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영어를 잘하거나 독일어 엄청 잘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현지 호스텔에서 일하고 있거나. 그래도 독일어는 할 수 있으셨으니까. 저는 그래도 다른 한국 분들에 비해서는 독일어는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영어도 하실 줄 알으셨잖아요. 그때는 영어를 전혀 못했는데 그때 약간 제가 약간 속임수가 뭐였냐면 그 현지 호스텔에서 면접을 볼 때 네. 독일어로만 얘기를 했어요. 네. 독일을 너무 잘하니까 당연히 그 매니저가 제가 영어를 당연히 잘할 줄 안 거예요. 아. 그래서 현지 호스텔에 일했고 현지 호스텔에서 일할 때는 영어를 당연히 써야 했죠. 근데 그 호스텔 영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미리 다 만들어서 이게 리스트를 다 뽑아서 미리 네. 그냥 달달 외워가가지고 체크인 하시겠냐, 아. 뭐 문제 있으시냐, 방 똑똑하신데요? 바꿔드리겠다. 똑똑하신데요? 이 정도 다 준비해 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서 막 돌발적인 질문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면 사실 돌발적인 질문이 생긴다. 그럼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야죠. 왜냐면 제가 들어간 지 또 거기 얼마 안 됐어서 네. 당장 제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경험치는 없었을 거예요. 이해가요. 제가 아무리 언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냥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물어보고 다시 올게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네. 그리고 현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영어 자격증이 특별하게 없었어도 그냥 독일어로 바로 얘기하고 그리고 영어는 그냥 따로 검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와서 일하면서 영어 스스로 저 혼자 연습하고 준비하고 했었어요. 많이 이제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외국에서 언어 스트레스 정말 많아요. 나 일한다고 생각하면 공부하고 일하고 뭐든지 외국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좀 그쵸.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거예요. 많죠. 그리고 네. 특히 물류 쪽으로 취업하신다 네. 하면 인터넷 찾아봐도 많이 얘기가 많아요. 갑을병정 중에 정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도 왜 제가 정해요? 언어 때문에? 아니면 아니요. 물류 분야가. 물류 분야가 물류에서 정이다. 일하는 포워딩이라는 직종이 네. 갑을병정 중에 정이다. 약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 그래요. 근데 근데 사실 한국에 있는 물류 회사들보다는 조금 상태가 나은 것 같긴 해요. 여기는 막 공휴일에 일하고 주말에 일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네. 초과 근무는 근데 어디든 합니다. 초과 근무 근데 2시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걸 작은 회사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군요. 더 그러면.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계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독일계 회사도 물류에서는 야근을 하고 초과 근무 그리고 공휴일에 일하기도 해요. 평가님이 좋은 회사로 이직하신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직한 회사는 그걸 굉장히 철저하게 따지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좋은 회사로 가셔가지고. 네. 오. 현지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축하드립니다. 이런 걸 확실하게 지키는 회사로. 그 회사 네. 가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다시 해보면 간단한 3개의 프로세스였지만 네. 일단 공고를 확인하고요. 네. 이력서를 내고 면접 보고 화상 면접을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독일행 비행기를 사서 독일 와서 이제 스트레스와 함께 그 적응하는 새 국면에 네. 열심히 버텨야죠. 네. 어느 회사에 가느냐 그리고 어떤 분야에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은 어느 정도 이직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비자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이 회사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회사 왔는데 이 회사 별로다 하더라도 한 2년 정도 버티면 비자가 종속 비자에서 비종속 비자로 바뀌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예전 에피소드에서 종속 비자 편에서 아주 네, 평근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네,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2년 경력을 만든 다음에 이직하는 건 독일에서 어느 정도 수월하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베를린 리포트 그리고 코트라 카페 그리고 월드자 플러스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베를린 리포트는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 회사들이 가장 먼저 공고를 올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정말 독일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거든요. 맞아요. 독일에 잠깐이라도 살아봤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유명한 사이트. 안 돼요. 네, 여기에 네. 구인 공고 카테고리가 있는데 정말 많은 한국 회사들이 여기에 공고를 올려요. 알바 공고도 많이 올라오고요. 네. 그리고 경력직보다는 신입사원 구하는 경우가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홈페이지 내에 구인 공고 올리는 형식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요. 그냥 회사가 자기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고 싶은 정보만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딩 분야 사람 한 명 뽑는다. 약간 이게 다인 구인 공고도 있었어요. 그럼 링크를 걸어주지 않았을까요? 링크도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휴가는 얼마인지, 연봉은 뭐 어떻게 협상을 할 건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지 네. 뭐 그런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복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하는지 단순히 포워더라고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포워더에서도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아서 찾아봐라 이런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 이걸로는 그냥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명시한 회사를 내가 믿고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계속 찾다 보니까 나온 곳이 코트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코트라는 그러니까 코트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만 하죠. 그리고 저도 이 사업을 통해서 독일에 해외 취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네. 베를린 리포트를 통해서 한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베를린 리포트에 올라오는 공고들이 여기에서도 공고가 올라와요. 아까 회사에서 맨 처음 올린다고 했던 그 사이트가 베를린 리포트였으니까. 네네네. 그 회사에서 그냥 제일 쉽게 그냥 막무가내 올리는. 코트라 카페에서는 아무렇게나 올리면 안 되는 거군요. 여기는 그 형식이 정형화돼 있고 그리고 코트라에서 검토를 하고 올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믿을만 하죠. 여기 올라오는 경우는. 네. 그래서 월드자 플러스 홈페이지 설명해드리면 여기는 진짜 전 세계 해외 취업 공고가 올라오는 사이트. 전 세계. 네. 이것도 그럼 코트라 같은 기업 같은 걸 통해서. 네, 코트라에서 하는 홈페이지예요. 맞아. 얘기해 주셨죠.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공고가 정말 믿을만 하고 그리고 채용 공고 구성이 너무 깔끔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월드자? 네. 그리고 베를린 리포트보다 당연히 근무 조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근데 둘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정해주는 이력서 형식이 또 따로 있어요. 월드잡도? 이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입력을 한 다음에 클릭해서 지원 공고에 이 이력서를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이미 이력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력서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저는 그게 조금 번거로웠는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느낌이라서 좋긴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월드자 플러스에서 영문 이력서 첨삭을 해줘요. 독일어는 안 해주는데 일본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영문 이력서 첨삭을 한번 받았는데 되게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써서 이직할 때도 그거 그대로 그냥 약간 토시만 바꿔서 냈고요. 대박. 정말 좋고 1회 무료로 영문 첨삭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한국 법인,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한국 회사들 지원할 때 영문 이력서 아니면 그러니까 영문 이력서 자소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문 이력서 자소서 이렇게 둘 다 원하는 데도 있고 영문만 원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문 원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첨삭을 받고 만약에 동문을 원한다. 그럼 여기서 첨삭을 받은 다음에 이 영문을 구글 번역기나 팝하고든 그거를 이용해서 번역을 하면은 조금 그래도 상태가 좋아요. 상태가 그렇죠. 영어에서 독일어에서 영어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력서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그 외에도 각종 해외 취업 후기
가이드북, 설명회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꼭 가입하셔야 돼요. 네, 월드잡. 네, 월드잡. 그리고 유럽으로 취업하시는 경우에는 네이버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코트라와 함께 유럽 취업이라는 카페예요. 코트라가 손길이 안 뻗친. 코트라가 무역 관리 해주는 되게 엄청 중요한 기업이거든요. 그 세계에 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는군요. 네네네, 공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카페도 코트라에서 하시는데 네. 독일로 해외 취업 준비한다면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카페예요. 독일. 그 카페. 네. 베를린 리포트와 월드잡 플러스의 장점을 다 갖추고 있고요. 같은 공고라도, 그러니까 베를린 리포트가 제 생각에는 가장 빨리 올라왔는데 월드잡보다 그 다음으로 빨리 올라오는 애가 여기 카페였어요. 그 다음에 월드잡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력서를 넣든 어쨌든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이력서를 넣어야 면접 기회가 잡기 쉽잖아요. 어느 회사든 바로 넣어야 돼요. 눈을 이렇게 착 뜨고 그러니까 지켜보고 계셔야겠네. 공고 나오면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회사 이름이랑 이런 것만 적당히 바꿔가지고 바로바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놔야 좀 그쵸. 승기를 잡을 때 유리한.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공고도 좀 빨리빨리 올라오는 데를 봐야죠. 그래서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코트라 카페에서 써놓은 지원 방법이에요. 네.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이력서 작성하고 지원하거나 랩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력서 양식으로 코트라의 메일로 직접 지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 방법은 거기 또 공고마다 따로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저는 2020년 초에 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저 거기서 멘토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 코트라 카페? 네, 카페에서 거기 멘토 명단 보면 조경아 멘토님 이렇게 그 제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 카페에. 그래서 채용 공고 보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이 경관님이 쓰신 글 다시 볼 수 있나요? 오늘 제가 팟캐스트에서 해드리는 내용은 스크립트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되게 정말 핵심이 되는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직하고 나서 알게 된 내용들 되게 자세하게 많이 적어놨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 가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카페가 추가적으로 제가 취업 준비할 때는 독일 취업 공고만 올라왔는데 지금은 영국, 헝가리 이렇게 좀 다양하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베를린 리포트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공고를 올리는지 참고 정도 꼼꼼히 해주시면 좋고요. 월드잡 플러스는 구인 공고 다양하게 올라오는데 해외 취업 관련 다양한 정보와 행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 같은 거 많이 써먹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영문 이력서 첨삭 1회 꼭 무료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고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코트라와 함께 유럽 취업 카페 확인하시면 유럽 좋고요. 취업 네. 유럽 취업 그렇습니다. 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짧고 간결하고 확실하게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열정이 넘치고 얘기가 자꾸 추가되다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좀 질문을 많이 했죠. 중요한 질문이었나요? 융진님 질문 뭐 많이 하셨나요? 했어요. 많이 했는데요. 융진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전 아직 취업을 아직 안 해서. 그쵸, 취업 준비할 단계가 아니시니까. 네, 취업 준비할 때면 되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뭔가 이런 이 루트로 준비를 하게 될까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한국 법인, 독일에 있는 한국 법인들 취업하는 루트니까 아마 융진님은 다르지 않을까. 네, 전 좀 화학 쪽으로 간다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나중에 혹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봐 주세요. 저 나중에 저 면접 그 트레이닝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들으면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추가로 내용 보충해서 다음 에피소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독일에 관심이 있는 한국 분들과 소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웨이크업인 젊은이는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7시에 업로드됩니다. 융진과 쿄가의 생생한 독일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 테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